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는 5년 전부터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이제 자치단체에 등록해서 동물의 유기도 막고 정확한 규모도 파악해 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농촌의 등록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7월과 8월은 반려동물 자진 등록 기간입니다. 이미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정부가 다시 한번 자진 등록 기간을 정한 겁니다. 청주시의 경우 이 기간 동안 5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새로 등록됐고 진천군도 지난 5년 동안 신고된 반려동물 수와 맞먹는 마리수가 추가 등록됐습니다. 32% 정도 증가한 거네요. 기존의 동물등록제 예전 건이 많아서 일종은 적긴 한데 건수 자체는. 하지만 문제는 농촌 마을의 반려견들입니다. 흔히 누렁이, 백구로 불리는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 또한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고령의 농촌 주민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시골 농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시골에는 거의 고령하고 이분들이 가서 이걸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못 되고 때문에 반려동물 수의 정확한 집계를 통해 동물의 유기를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 또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한 5개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그 등록된 개체하고 차이가 얼마나 정도 갭 차이가 나는지 파악이 돼야 정책도 방향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동물원을 옛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청주시 내부에서 백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정작 한범덕 시장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선출직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단이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청원 동합 이후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생 발전 방안. 청주동물원의 이전을 못 받고 있는데 대상 지역은 옛 청원군 낭성면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고 실제 지난 민선6기에서는 재검토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 동물원과의 중복 투자 논란이 불거져 있고 더욱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전국에서도 제법 큰 규모의 동물원인 대전 월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등의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물원이 일종의 공공인프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지만 현 동물원의 운영비 대비 수익금은 8%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청주시 내부에서 또다시 동물원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한범덕 시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동물체험 등 교육 기능을 갖춘 동물원으로 특화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의 당사자로서 상생발전 방안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동물원 이전 백지화는 도로 없던 일이 됐지만 제대로 된 동력을 얻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5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청주동물원 이전 계획은 현재로선 한범덕 시장의 임기 내 또는 그 이후에도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각종 정책 제안을 받겠다며 지난해 청원 광장을 개통했는데요.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민원성 글이 다수고 호응도 적어서 교육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창문도 열기 힘든 반지하에서 전공 수업을 하고 야외 활동은 주차장 귀퉁이를 활용합니다. 시설이 낡고 부족한 충북예술고에 기숙사와 연습실, 체육관 등이 들어섭니다. 충북교육청이 이로 청원에 화답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청원 광장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공식 답변한 충북예술고 기숙사 설치 요구나 가경초 이전 반대, 공공도서관 사서의 학교 배치 반대 등은 사실상 정책 제안보다는 민원에 더 가깝습니다. 또 교사의 체벌을 주장하는 글은 학생 지도 유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과 지난달 교사의 체벌을 주장하는 글로 인해
전교생 설문조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선뜻 내가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낙인 효과죠. 잘못해서. 그런데 악용되면 이게 좋지 않은. 또 10달 동안 올라온 청원글은 충북 사안을 빼면 50건이 겨우 넘고 청원별 공감 인원도 극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우리 도민들이 갖고 우리 충북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청원 광장 활성화를 위해 답변 기준을 300명에서 더 낮추거나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돈의 피해 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신청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체납액에 대한 체납 처분 1년 유예 등입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도내 140여 개 제조업체에 발송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오늘 청주시청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거버넌스는 일몰제 시행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완충녹지 등 나머지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다룰 예정입니다. 2차 거버넌스가 짧은 기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보다 높아 발생하는 조망권 침해와 경관저해 등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 높이 제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단 높이는 2.5m, 땅 위에 설치된 경우는 5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옥천군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법은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키 177.4cm, 몸무게 55.7kg으로 신체 등위 3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지만 약 5개월 뒤 신체 검사에서는 체중이 8.1kg 줄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초래할 외부적 요인이 없었고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체중 감량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보은에서는 WK리그 보은 상무대 구미 스포츠토토 경기가 오후 7시 보은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찾아가는 건강교실이 오후 2시 청산원에서 운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한낮 기온이 31도 내외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겠고 모레는 흐리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